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부부관계, 이제 건강한 가족이라는 주제를 들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그러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이루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제 유의미한 관계가 된 거죠. 유의미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욕구가 충족이 되는 관계면 아주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식욕, 성욕, 수면욕, 그리고 안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가 채워진 가족 관계였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욕이라는 부분이 그 부부 관계에서, 남녀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주 1회 이상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미만이라면,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사항에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요 성행위에 대한 횟수를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부부의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적절한 욕구 충족이 된다는 거죠.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구성원도 그렇고 그 가족 단위가 그렇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연합이 되고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따로라 이거죠. 그리고 몸도 따로라 이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발전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일적인 게 3명에서 7명이 같이 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 그렇죠?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0.5가 되고 0.3이 되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갈등이 그런 관계면 그렇겠죠. 부부관계에서.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영혼의 단짝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마치 20명이 일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면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 만나서 2명의 몫을 하는 게 아니라 20명의 몫을 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4-5배의 효과가 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가족이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건강한 가족이었을 때는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리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이 발전하는데 마치 4명, 5명이 함께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효과가 안 나느냐? 갈등 관계니까 안 나타나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패턴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복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착취의 관계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든 착취의 관계든 모양은 비슷하다는 거죠.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효과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녀 하나하나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배, 5배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말 놀랍습니다. 서양에서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부가 영혼의 단짝, 한 마음이 되면 20배의 효과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한 되는 1리터고 말은 22리터 아닙니까?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서양의 그 논리, 심리학과 우리나라의 속담이 일치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살 벌은 여든 간다. 이런 속담이 서양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그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살 벌은 여든 간다. 대상관계 이론. 그렇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부부가 하나로 한 몸이 되어 연합을 하면 마치 20명이 같이 일하는 것 같은 20배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정확히 보면 이제 10배의 효과겠죠. 아무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서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맨 처음에 이제 원 가족이었단 말이죠. 누구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 어느 가정의 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심리적인 독립, 성인이 되어서 또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부부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예. 이기적인 사람만이 이타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누구냐면 배우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식보다. 누가 우선이다? 배우자가 우선이 되는 게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욕구도 충족이 되고, 그리고 발전도 이루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서 행복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배우자를 최우선시 했을 때,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대상보다, 원가족의 부모님이나 자기 자식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배우자를 우선시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끝없는 갈등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텔레비전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부모님을 우선시하는 효자, 효녀가 있죠. 그리고 또 자식을 우선시하는 부부가 있죠. 또 어느 집은 반려동물을 우선시하는 가정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겠다,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에 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겠다라는 선택,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겠다라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령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대상 항상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 대가는
충분히 치러질 만한 것이 돌아오는 그 반대급 리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가를 배우자를 최우선시로 하고, 그리고 나는 사랑을 하겠다, 나는 존경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절제를 하겠다라는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가족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